자, 인물의 유형을 이야기하면은요,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 유형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거니까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요, 성격이 어떤지, 성격의 내용에 따라서, 성격의 내용이라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물을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 성격이요 보면은 어떤 계층, 어떤 집단, 어떤 사회의 어떤 공통된 성격을 대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대표할 만한 성격인가 아닌가를 따지게 된다면은요. 자,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인물과 개성적인 인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건 어떤 집단이라면 당연히 나타날 듯한 그런 성격들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춘향이 어떻습니까? 자, 춘향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요, 물론 예쁘다, 착하다, 이런 거 다 있고요. 물론 똑똑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연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려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려라면은요, 한 명의 남편만을 섬겨야 돼요.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춘향이 보세요. 연려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요. 굉장히 큰 고초를 겪게 되겠죠. 자, 심청이는 또 어떻습니까? 심청이 같은 경우는요, 효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효녀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공양미 300석의 닭을 팔아서까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죠. 자, 그리고 춘향이나 심청이나 전부 다 보면은 정말 다 예쁘대요. 그리고 다 똑똑해요. 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 꿋꿋한 의지도 가지고 있고요. 자, 어떤 효녀로서의 전형 혹은 연려로서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고전소설에 등장하고 있죠. 자, 우리 춘향이도 얘기했으니까 변학도 어떻습니까? 자, 변사또 같은 경우에는요, 악인의 전형, 탐관오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탐관오리인 변사또는 어떤 서민들의 고통에도 조금도 관심도 없고, 자, 사또가 이제 어떤 지방에 왔으면은요, 기생들이 다 있는지 다 점검하는 건 맞아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생들을 다 있는지 확인하고 관청에 대해서 살림을 확인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욕심꾸러기 혹은 탐관오리, 자, 그런 악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변학도라는 거죠. 자, 소설 속의 인물들을 딱 보면은 굉장히 성격이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어떤 집단 성격 그대로 보여줄 만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걸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고, 자, 이런 전형적 인물이 주로이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주로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개성적 인물은 어떻습니까? 개성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집단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그 자신만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효녀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착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부모님에게 막 바른 말도 하고, 부모님이 잘못한 거 막 꾸짖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있다면, 자, 그러면 그런 인물 심청이와 다른 개성적인 인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신만의 특성, 자신만의 개성이 두드러진 인물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하면서, 자, 주로 개성적 인물은 현대소설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주로 현대소설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형적이냐 개성적이냐가 어떻게 보면은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어떤 인물을 나누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전소설 속의 인물들은 예측 가능하고 어떻게 될지 뒷날이 좀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익숙하고 그러죠. 자, 저희 현대소설 속의 인물들을 보면은 예측이 좀 어렵고, 자, 뒷날이 되게 궁금해지고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형적이냐 개성적이냐도 반드시 고전과 현대로 양분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소설 속에서도 개성적인 인물은 충분히 만날 수가 있고요. 현대소설 속에서도 전형적인 인물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하게 공부해 가면서 고전에서도 개성적인 인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성격의 내용에 따라서 전형적인 인물과 개성적 인물을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또 보면서 어떤 작품 내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작품 안에서 역할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어떤 우리 인물의 유형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죠.
자, 다음으로는요, 이 인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가입니다. 자, 말은 굉장히 거창하죠. 작품 내의 존재 양상에 따른 분류. 자, 그렇지만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요, 성격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성격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평면적 인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입체적 인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평면적 인물이라는 거는요, 어떤 인물이에요?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변하질 않아요. 자, 일면적으로 국한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자, 좀 쉽게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한 방향이라는 거죠.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하나로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평면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주위의 변화 같은 거, 주위의 변화나 주위의 압력이나 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자,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 해도 성격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도 나쁜 사람이 계속 나쁘다면은 그것은 이제 평면적인 인물인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이런 평면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독자들에게 굉장히 쉽게 파악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이런 평면적인 인물들은요, 독자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독자가 기억하고 독자가 파악하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인물형의 평면적 인물입니다. 자, 성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평면적 인물을 정적 인물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런 인물들 사실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물 드러낼 때 좀 더 효과적인 인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입체적 인물은 어떻습니까?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반대라면은, 자, 이제 입체적 인물은 일면적으로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주위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입체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성격이 발전하기도 하고 또 성격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자, 성격이 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면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 사건의 진전에 따라서 다양하게 성격이 제시될 때 우리는 그 인물을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갈등을 거치게 되고 사건이 진행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은 점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물로 변화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인물을 동적 인물 아니면은 뭐 극적 인물 혹은 반전적 인물이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랬을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미 전형적 인물이나 개성적 인물도 이야기를 했지만 평면적 인물은 주로 고전소설에, 입체적 인물은 주로 현대소설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고전소설은 무조건 평면이고 현대소설은 무조건 입체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창선가미록이라는 작품 들어봤어요? 창선가미록이라는 이 작품이 몇 년 전에 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읽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어요. 뭐 인물도 많고 뭔가 갈등도 복잡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 굉장히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작품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인물들이 나와요. 악인의 전형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유형 이야기하면서 가정 내의 갈등을 다룰 때 어떤 뭐 전처성의 자식들과 뭐 아니면 후처 사이에 갈등이 나타난다 했는데 꼭 전처 후처가 아니더라도요. 옛날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이 여러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부인과 그 나머지 다른 부인의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난 작품이 창선가미록입니다. 다들 그랬을 때 창선가미록에 보면은요, 심씨라는 악인과 심씨의 아들인 화춘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악인이에요. 하지만 악인으로 끝나진 않아요. 자, 창선가미록이라는 제목 자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엔 감동시켜서 착하게 바꾸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씨 화춘이 처음에는 악인이었지만 나중에는 감화를 받아서, 선한 것에 감화를 받아서 선인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뉘우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물은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인물들의 유형, 일단 성격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면이냐 아니면은 입체적 인물이냐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몇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다음으로 말할 거는 역할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역할에 따른 분류, 그리고 역할의
따른 분류를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역할에 따른 분류가 주동인물이냐 반동인물이냐고요. 그 역할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가 주요인물이냐 부수적인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같이 보여주고 있느냐. 학생들이 가끔 그럽니다. 주동인물은 주요인물이고 반동인물은 부수적인물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동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건을 주도해 나가고 서술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주동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주동인물의 행동을 방해하고 주동인물이 어떤 사건을 해결해 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물, 반대측에 서 있는 인물. 자, 그것이 바로 반동인물이라는 거죠. 주동인물이 선인이라면 이 반동인물은 악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춘향전을 보게 된다면 춘향전에서 누가 있죠? 춘향전의 주동인물 누구 있습니까? 춘향전의 주동인물 춘향이와 이도령이 있다면, 자, 이들은 뭐 하고 싶습니까? 어떤 신분적인 차이도 극복을 하고, 이들이 앞에 있는 갈등을 극복을 하고, 사랑을 이루고 싶어요. 자, 그런데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인물이 누가 있냐면은요, 우리 악인의 전형이라고도 했고, 어떤 탐관오리의 전형이라고도 했던 변사또가 있습니다. 자,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어라라고 하니까 이들의 사랑이 지금 깨질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주동인물은 춘향이와 이도령이고 반동인물은 변사또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변사또가 반동인물이라고 해서 부수적인 인물입니까? 자, 부수적인 인물은요,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변사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빼도 되겠지라고 하면 춘향전에서 변사또 때 빼면은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춘향전이 재밌는 이유는 변사또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뭔가 이것을 갈등을 겪게 하고 이들을 우리가 보는 독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인물 변사또가 있고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전개가 되는 건데 변사또가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변사또는 반동인물이지만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인물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춘향전에서의 부수적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자, 있으니 재미있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없는 사람들 몇 명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은 나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방자라든가 향단이 같은 인물들. 자, 그런 인물들은 물론 재미있고 어떤 사건적 역할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게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춘향전 같은 경우에도 판본에 따라서는 향단이가 등장하지 않는 책들도 있어요. 자, 그런 인물들이 부수적 인물입니다. 절대로 반동인물이 부수적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동인물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다만 주인공의 뜻에 거스르고 주인공과는 어떤 대립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 뿐이지, 자, 이런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을 주요인물과 부적인물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시험에서는요, 이 인물이 주요인물이냐, 이 인물이 혹은 주동인물이냐, 이렇게 대놓고 묻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인물의 유형을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갈등 양상까지도, 사건의 전개 내용까지도, 그리고 이 소설의 주제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